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조금 있으면 축구도 하고, 예도는 지금, 예도의 누님과 산책 중인데, 5분 만에 철학 개념 하나, 3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34번째 주제는 락강의 해겔입니다. 락강은, 해겔을 특별하게, 특별 대우를 하면서 해겔을 소환시키죠. 이를 계기로 락강의 제자인 오늘날의 철학자인 지젝도 해겔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해겔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해겔의 부활이죠. 자, 그럼 락강이 어떤 관점에서 해겔을 언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에크리라는 책은 번역이 됐지만 저는 뭐 독일어 역본으로 2번을 읽었고, 불어가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직접 원본으로 못 봤습니다. 그러나, 독일어 원본으로 읽었을 때, 사실 락강의 대부분의 어떤 사유는 프로이트에 언급하고, 의존하고 있고, 하이데거, 니체, 뭐, 해겔, 이런 독일 철학자들의 중요 개념들을 다 언급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뭘 불어로 꼭 읽는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프로이트의 개념 자체들이 다 독일어로 되어 있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락강은 해겔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해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어떤 특히 주관정신에서 이 자아가 타자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다시 이 부정을 통하여 타자의 부정성이 들어와서 또 다시 이걸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아로 편입되는지, 이 과정을 언급할 때에 해겔의 이 타자 개념은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겔의 타자 개념이 특별히 욕망의 개념을 또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락강이 볼 때 타자를 만났을 때의 이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에서 특별히 동일시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아도취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이런 개념들에서 타자의 어떤 그 소중함이 정신분석학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타자의 욕망, 이런 개념들이 해겔의 철학 사유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락강은 해겔을 결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락강이 해겔에 매료된 이유는 자아가 타자와의 어떤 대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그 종합을 이루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균열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타자가 의식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외부의 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신분석학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타자가 어떤 방식으로건 이 자아를 억압하고, 자아가 자기 자아를 투영한 자아든 바깥에서 들어온 타자든 간에 이 자아는 타자의 어떤 그 눈빛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이 점에서 해겔은 철저히 락강에게 매력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겔은 특별하게 자기를 의식하는 이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건 이 자아는 타자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의 인식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이때 이 타자와의 대결과 욕망 투정을 통하여 이 타자와의 어떤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 타자를 다시 부정함으로써 종합을 통하여 다시 부정의 부정이라 그러죠. 그걸 아우프게호벤이라 그러는데, 이 자아는 또 다른 단계로의 고양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해겔의 어떤 그 지향이라는 개념 안에는, 아우프헤붕이라는 개념 안에는 철저히 타자의 균열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락강과 해겔이 갈라지는데, 락강은 이 타자의 균열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해겔이 종합의 과정을 통하여 그 타자를 통합시키면서 자아의 어떤 왕국을 건설하는 이러한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개념에서의 매력은 이 각 단계, 그러니까 감각과 지각과 자기의식과 그 다음에 오성의 단계, 그 다음에 이성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객관정신으로 넘어가서 법이 나오고 사회가 나오고 관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또 절대정신에서 예술과 종교의 단계가 나오고 마지막에 절대지에 이르는 이런 매 순간의 어떤 사유의 단계마다 그 자아는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승인하면서 매 단계마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의 단계와 그 다음에 모순과 균열의 단계가 각각의 단계마다 부정을 통하여 숨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식의 역사요, 사회의 역사요, 세계사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해겔이 매력적인 것은 매 단계마다 지향을 통하여 아우프 게호벤을 통하여 종합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때, 이때 해겔의 종합 안에는 언제나 부정성이라고 하는 균열과 모순과 그 다음에 대립의 어떤 그러한 부정성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락강은 해겔의 이러한 사유에 매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크리에서 락강은 해겔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어떤 그 자아 안에서 타자를 발견하고 그걸 부정함으로써 욕망 투정을 통하여 갈등과 대립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기를 의식하는 이 부분은 철저히 정신분석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인데, 락강이 거부하는 것은 아우프 게호벤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것은 거부하지만 해겔이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타자의 균열을 자아 속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해겔의 어떠한 이러한 자아에 대한 정신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락강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자아 분열의 철학과는 반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락강은 철저히 자아 안에 이미 거울 단계부터 분열의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분열의 단계를 통하여 이것이 죽음에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러한 주체의 분열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락강의 철학인데, 여기에서 해겔의 종합의 개념에 반대하면서, 그러나 이 종합을 락강은 재해석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해겔의 종합, 해겔의 지향 개념, 해겔의 아우프 해붕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타자성의 흔적이 들어있다, 타자성을 통한 자아의 균열이 들어있다, 이런 방식으로 종합이라는 개념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에 대한 위대한 어떤 그 발견은 각 매 단계마다 해겔이 타자성을, 부정성이 그 단계마다 들어올 때에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타자성과의 어떤 갈등과 모순과 욕망 투쟁을 통하여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러한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을 계속 지속시켜 나간다는 것.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가 이러한 의식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해겔은 락강은 해겔의 이러한 투쟁과 부정과 균열의 어떤 그 존재의 균열을 상당히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강은 이 종합을 재해석함으로써 부정의 부정은 결국은 타자성의 살해의 흔적이든지 이 타자성을 영원히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지는 당연히 부정하겠죠. 락강은 그죠? 그러한 타자의 어떤 그 자아의 자기 인식에서 타자의 이러한 소중함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락강의 해겔 해석은 정말 탁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지적의 어떤 해겔의 개념 해석은 이미 락강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 역시도 부정성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지 종합보다는 종합 이전의 이 부정의 어떤 단계, 여기에 모든 통합 안에는 부정성과 무의 흔적이 들어있고 모든 존재의 통합 안에는 무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을 철저히 지적은 락강의 해겔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 이게 엄청난 강의죠. 이런 거는 그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크리에서 락강의 해겔 해석은 이러한 정신분석학 안에서의 모든 히스테리 발작이라든지 신경증 증세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에서 인용하는 무수한 그러한 그 전문 용어들, 정신의학적인 질병들이 이러한 타자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타자성은 나 자신의 타자성일 수도 있고 바깥으로 들어온 타자성일 수도 있고 어떠한 트라우마적 사건을 통한 경험에서 나타나는 타자성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타자가 우리의 대가리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락강은 이래서 해겔을 언급함으로써 락강은 비로소 정신분석자의 단계에서 철학자의 단계로 등급하게 됩니다. 그죠? 포스트 모던의 필로조프로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는 단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또 다음에 또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겠습니다. 5분 강좌가 너무 열대어서 사실 이 주제도 제가 한 두세 번은 한 2시간씩 더 씹으려도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24번째 주제는 락강의 해겔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